안녕하십니까, 신영순입니다. 요즘 너무 덥지요. 이 더운 날 여러분 귀에 좀 더 시원한 소식, 시원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운 때일수록 또 극심하게 추울 때일수록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건강 이야기인 만큼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여기에다 영적 건강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강의 완성도를 이루는 것인데요. 자, 궁극적으로 건강이라는 영어에서 보면 헬스라는 건요, 힐, 치유하다의 명사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어떤 치유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건강은 그만큼 내 몸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럼요,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굉장히 극복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조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서는 그 기점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자, 건강은 누구에게나,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거의 한시적인 의료에서의 접근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그 건강권에서 지금은 좀 더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건강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자꾸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나 수면, 영양, 운동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광의의 어떤 건강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정말 고대 BC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약 400년 거의 가까 2500년 가까운 시대에 우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건강이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이렇게 건강의 기본에 대해서 누누이 설파한 그의 말이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점에 다시 귀중한 명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감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염색체를 지도를 그린다, 뭔가 과학의 발전에 우리는 질병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종류는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가 바뀔 정도의 그런 삶의 궤적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감염성 질환, 세균성이라든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은 전체 사망의 약 4분의 1, 25%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약 200종으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세균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페니실린 이후로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특히 RNA 바이러스, 코로나가 있지 RNA 바이러스는 수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인간에 스며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만성 피로, 부신 피로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도 우리가 먹는다고 먹는 게 다 우리 몸에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야말로 배부른 영양 실조가 올 수 있는 그게 바로 비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결코 낫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패스트푸드라든지 달고 기름진 그런 식단에만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대부분 결핍된 식사를 하다 보니 면역, 만성피로, 골다공증, 빈혈, 우울증 우리가 늘 들어오던 그런 많은 질환들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만연하는 사태이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만큼 의학이 발전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나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25세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AD부터 해서 약 1000년 가까이
뭔가 의학의 태동, 지금 현재 의학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 거의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해부학 연구도 됐고요. 그리고 백신이 발견된 거는 그야말로 1800년대에 이르러서 백신이 1800년 동안 아주 느린 의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럼 어떤 의학이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이야기했던 그런 파라셀수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의학에 충실했던 거죠. 자, 그러나 1800년대 비로소 평균 수명이 30세에 이른 이 시점에 있어서 백신도 개발되기 시작했고 점점 아스피린, 엑스레이가 1900년대에 다가가면서 수명도 점차 늘기 시작했고요. 페니실린 여러 가지 그 의학의 발전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요. 특히 밀레니엄을 지난 2000년대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들어오고 3D 초음파, 3D 프린팅, 인공장기 등이 시작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점뿐만 아니라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우리 삶이 거의 매일 달라지는 삶 속의 격동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 되면 평균 수명이 130세 이상 되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인공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끼우는 그런 빅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의학의 발전에서 과학의 발달로 검사 기술의 발전은 훨씬 앞서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한계라면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치료보다 오히려 예방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시작된 것이 1800년대 이후에 이제 천연두를 시작으로 접종,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제 건강해지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새로운 시대는 영양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아마 우리는 예방, 예측 가능한 질환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방할 수 있는 시대에 미래의학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건강 혁신은요, 기존의 의학이 단지 이제 약물 위주로, 그러니까 질병 이제 제약회사 위주로의 어떤 증세 완화 치료에 집중했다면 지금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은 이제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도 많은 걸 차지하는 어떤 건강 관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아픈 이유를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자는 그런 개념의 수많은 의사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포가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독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영양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모두 소리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곳으로 뭔가 건강의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개념과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기본적인 현대의학, 우리가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각종 질환으로 만연한 병원이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해도 늘 재발되고 그 당뇨나 고혈압은 조절하는 병이라고 굉장히 뚜렷하게 이야기를 아예 못 박아버리는 그런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능의학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증상들, 만성 피로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통증, 소화불량, 뭔가 약을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원인과 과정을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기능의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과학적 검사도 접목이 되어 있고요, 식이나 영양 해독 분야에서 서로 맞춤을 되어 있고요, 체질이나 자연 치유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해 보자는 그런 자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에 질병 치료의 본격적인 시대, 그것이 19세기 말까지, 20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예방적으로 특히 이제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의료비를 더 절감하고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 목표가 분명한 헬스케어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거고요. 여기에 기능의학은요, 내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협회가 생겨져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미국 같으면 대체의학
선생님들, 또 저희 한국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꾸려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결국 이제 우리를 인체를 나무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나무 잎에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질환, 기존적인 고전적인 그 현대의학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이 치료라든지 개념이 현대의학에서 이 줄기적인 원인, 즉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경 전달 물질, 면역 해독, 미토콘드리아 여기를 다루는 이 원인까지는 굉장히 깊숙이 접근해 있지만 많은 기능의학자들이 근본적인 원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독소, 영양,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루트,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에 접근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MDS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자, 이 MDS 검사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임상 질환을 하고 내가 참 건강한 그런 검사 범위의 적절히 미병 증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애매한 구간을 빨리 찾아내므로 해서 이 환자한테 진정한 도움을 주어서 이것이 전통적인 약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치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있고요. 제가 검사를 하면 대체로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영양 불균형, 소화기 불균형 이것들이 가장 심하고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므로 해서 해독 장애라든지 심혈관의 문제, 기타 장기 이상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양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의 관련 요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 요인뿐이죠. 자, 그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습관 및 영양뿐 아니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쁜 것들을 우선 물리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 섭취하셔야 되고요. 물의 섭취량.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물 굉장히 적게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만연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적절히 물만 먹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요즘 명상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운동, 규칙적인 식사 잘 먹고 또 좀 덜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맞추어서 요즘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 적절한 영양 보충제가 굉장히 필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은요, 가장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면 과거의 그 고대인들처럼 충분히 당 영양소나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만 갖춘 올바른 식사를 한다면 건강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양소 본투성을 반드시 실행하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 실패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결국 투약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게 건강의 요소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식사와 올바른 영양소의 선택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대두가 되었느냐? 1975년 미국 상원회에서 분명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나라인데 또 암의 발생률이 최고로 되고 있다는데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럴까 하고 연구한 결과 음식이 문제다. 그래서 메꿔본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주로 우리가 미국의 메꿔본 보고서에서는 동물성 지방이 문제되고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포커스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미는 잘못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마지막 포커스로 된 거죠. 어쨌든 이것이 계기를 형성하게 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현대인은 필수 영양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가? 환경 오염 및 유독물질 이것을 쳐낼 수 있는 적절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상업적인 농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농약 비료, 그다음 토양의 척박함, 그다음 보존제의 다량 투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질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먹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공식 패스트푸드와 빨리빨리 조리하는 그런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질이 떨어지는, 양이 떨어지는 그런 영양소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던 시대에는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진짜로
음식이 혹은 영양소가 약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결국 뉴트라슈티컬, 기능성 건강식품 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흔히 나오는 것이 영양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양의 포커스를 돌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이 영양 결핍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인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 5대, 6대, 7대 영양소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5대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바이타민, 미네랄 5대고요. 거기에 적절한 제대로 된 수분,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렇게 7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잃어버린 영양소에 보면요. 1번이 당 영양소가 굉장히 면역을 키우고 세포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탄수화물의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가 밥만 먹어도 빵만 먹어도 혹은 비스킷 같은 탄수화물만 먹어도 우리는 탄수화물을 보충한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나쁜 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나쁜 당이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요. 내 몸의 수많은 질환을 초래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이 나쁜 탄수화물의 중독증이야말로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10년 전 연구에만 해도요. 일본 청소년들의 50%가 과당, 즉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에 중독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이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 너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만큼 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현미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식품 자체의 원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당 영양소야말로 탄수화물 단당류 200종 중에서 8가지만이 당 영양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포의 바깥쪽 촉수를 형성함으로 해서 구성유한 구성 성분을 형성함으로 해서 굉장히 면역이나 인지 혹은 세포 간의 대화 전체 조직의 기능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인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포는 매일 어마무시하게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중에 일부 생기는 암세포들은 재빨리 제거가 되어야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 이 재료가 원만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절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5대, 7대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중에서도 탄수화물의 중요한 역할, 즉 당 영양소가 중요하게 제공되어야만 적절히 제공되어야만이 우리 몸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한 세포당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 이 당 영양소야말로 아까 말했듯이 좋은 것을 인지하고 나쁜 것을 막아내는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생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내 몸 전체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포 간의 교통을 통해서 이 세포가 이루는 조직의 기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체 인체 시스템의 호흡기라든지 호르몬 뇌신경계의 시스템이 돌아감으로 해서 인체의 건강이 유지된다는데 중요한 그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전 세계 특허를 출시함과 동시에 제품을 만들어냈던 메나테크에서 업그레이드된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장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당 영양소를 전 세계 누구보다도 유일무이하게 제일 뛰어난 영양소를 당 영양소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재료는 이제 라이스 브레인 파이버, 쌀겨, 안정화된 쌀겨를 통해서 엠브로가드, 면역에 관계된 엠브로가드, 그리고 이제 알긴산, 그리고 펙틴 성분 같이 해독에 관련된 성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노주, 마나폴이 충분히 들어간 8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마나폴이 충분히 들어간 만노주를 충분히 넣어줌으로 해서 요 하나만 먹었을 때도 우리가 8당뿐 아니라 기본적인 해독이나 혹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이 프로테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필수 영양소 가운데 으뜸인 단백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 성분 중에서 왜 물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에서 70%가 프로테인을 차지하고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학의 발전 이전에 이 단백질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틀림없이 물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인체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과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체 생체 정보의 전체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데는 물론 당 영양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그 외에 이 당 영양소가 당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체의 중요한 구성 성분뿐 아니라 면역이나 성장 어떤 그 호르몬의 기능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형성하는 데 이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섭취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부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섭취 가능하기에 두 가지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식물을 같이 먹었을 때 단백질 합성 효율이 가장 좋아지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지속성을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중에 나오는 수많은 진짜 제가 오소린을 권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클린을 하신 분도 하이뮤 사 먹으면 어때요? 산양류 단백질 사 먹으면 어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질 좋은 단백질 보충제는 뭐니 해도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저희 오소린이야말로 99.8% 유청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은 것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청 단백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지금까지 콩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콩 치고 지금 그 한계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겹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 GMO, 유전자 변형을 거친 콩이야말로 우리 몸의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완두콩, 대맛이 현미 단백질이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플래닛에 들어있죠. 물론 이제 값이 쌀수록 단백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값이 살수록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저는 값싼 단백질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체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에 노출된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엠브로토스나 저희 메나테크 제품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 2년까지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자신 있게 내놓는 오소린, 동물성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청 단백질로서 굉장히 작은 펩타이드 로 분해돼서 바로 흡수되기에 위장장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 분지 아미노산도 다 들어있으므로 해서 간 기능이라든지 골격근의 형성, 해독, 지방연소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이 넉넉히 포함되어서 이 칼슘 자체로도 쓰이지만 그 프로시딩지에 보면요. 이 칼슘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방을 배출하는데 지방 연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글리코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비만이나 이런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트루플레니시, 바닐라하고 초코가 있는데요. 식물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완두콩하고 현미 라이스, 브라운 라이스의 어떤 그 단백질이 들어감으로 해서 한 포당 20g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여러 가지 미네랄, 그 다음에 아마시, 베리류, 각종 야채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프로바이오틱스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이섬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이고요. 굉장히 이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서뿐 아니라 이 자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으로서는 저희 오메가3 뭐니 해도 이런 멋진 지방산을 여기서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먹이사슬 최하단의 정어리, 멸치, 어류, 청정 지역의 어종만 사용하고 EPA, DHA가 1000mg가 넘을 만큼 중요하고요. 비타민 E, D 사용되고 중요한 것은 생선 젤라틴을 쓰므로 해서 결코
우리 몸에 또 다른 나쁜 지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돈피를 쓰거든요. 자, 깨끗한 오메가3 자랑거리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카탈리스트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카탈리스트는 정말 딱 하나의 제품만 먹고 굉장히 힘들 분들에게는 이 카탈리스트만 권해도 도움이 될 정도로 여러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부재료로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는 것. 즉 심장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이 코엔자임 Q10 필수거든요. 이것을 포함한 카탈리스트야말로 굉장히 그분들에게 뛰어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메나테크의 식물 영양소 굉장히 파이터 클렌저 뛰어난 제품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항산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이나 해독 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노화를 방지시켜주고요. 우리의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해독 기능이 뛰어난 제품 중에 하나고요. 맛도 좋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위장관인데 그 전에 이 영양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혈관도 나빠지지만 해독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영양 부족으로 인하신 분들이 해독 장애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희들 메나테크 제품엔 트루퓨어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갑니다. 밀크시슬, 그 다음에 이제 강황, 복분자,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여러 가지 농축 분말 등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 다음에 디톡스, 혈액순환, 체질 개선, 노폐물 배설, 굉장히 그런 간정화 기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에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의 노폐물을 혈관의 부식시키는 노폐물, 그 중간 대사산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독소 그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구성 성분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기본은 소화이고요. 건강의 핵심은 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장은 제2의 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면역세포의 80%를 담당하는데 어디 있죠? 장 주위의 임파절로 인해서 면역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안쪽의 점막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1차적인 면역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장에서 세로토닌, 해피 호르몬 세로토닌이 약 90%가 분비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메나테크에선 GI 프로밸런스, 시스테믹 프로밸런스, 바이탈 프로밸런스, 혈당 프로밸런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에서 끝나는 혹은 대사에 관계되는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있고요. 자, GI 프로밸런스 유산균도요. 여기 메나폴이 들어간다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인데 85 보장균주를 가진 500억 균주가 들어가 있는 이 좋은 균총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만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머니들이나 노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 굉장히 도움을 받죠. 자, 그리고 시스테믹 프로 밸런스는요, 이게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죠.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고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사와 함께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브로멜라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위나 장은 항상 미세한 염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염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브로멜라인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염증까지 같이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탈 프로밸런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장누수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장누수를 보완하고요. 그리고 장의 대장암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여기 부티레이트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포스트 바이오틱 역할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내 그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바이탈 프로 밸런스를 함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뇌가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뇌가 이렇게 잘 보호되고 있는 뇌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독소에 노출되다 보니까 뇌 관련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됩니다. 근데 포스파티딜세린, 오메가3 혹은 OSP, 기타 엠브로토스 같은 기본적인 제품을 덜 먹어줌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중에 포스파티딜세린은요, 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죠.
여기에 보시면 노인의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이미 FDA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알츠하이머, 우울증, 파킨슨병의 완화 혹은 어린이 ADHD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알씩 씹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테알로스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피부 건강이나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메나테크에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제품이 다 있습니다. 이센시얼 제품인 아이서포트나 혹은 조인트 서포터 같은 거, 카탈리스트 같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또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 제품뿐 아니라 이 조인트 서포트는 관절에 들어가 있는 MSM이라든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엠브로토스 성분이라든지 나노각 막의 그런 것 단백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뼈 건강을 혹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 여성이나 남성 호르몬 보충제 혹은 기타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원탑은 사실은 OSP일 수 있어요. 가장 바쁜 현대인들에게 엠브로토스 성분, 그 다음에 AO, 항산화제인 AO 캡슐,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제인 플러스 캡슐, 종합 비타민 카탈리스트 성분이 골고루 들어감으로 해서 정말 바쁜 사람 하루에 2포씩 먹음으로 해서 저희 환자 중에는 이것만 먹었는데도 너무 많은 게 좋아지니까 이것만 계속 주위에 전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원의 야심작. 여러 가지 베스트 펠러 팩이라든지 스마트 셀 팩, 위장감 팩 이런 것들이 TLP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으실 수 있죠. 특히 운동 전후에 먹는 임팩트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메나시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점막 면역이나 혹은 운동 전중 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메나테크 제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단순히 세포 구성 성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전반적인 건강이나 면역, 두뇌 활동, 그다음에 비만의 감소, 그다음에 운동의 도움, 그다음 노화 방지, 피부 관리의 미용, 여러 분야에서 정말 인생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우리 집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일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메나테크는 당 영양소를 활용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피부 제품이나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에 우리 퍼스널 케어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 메나테크 제품만 드시고 쓰신다면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건강의 기본인 당 영양소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